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95호 제3면 기사입니다. 최종현 경기도의원, 장애인 고용 의무 공공기관부터 지켜야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어느 계층보다 더 중요합니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수원 7, 은 1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박재용 경기도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 조향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이계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장, 이정주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김춘봉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수원시지회장과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 등 장애인 일자리 현안 정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경기도교육청 및 산하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장애인 고용의무 실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력체계 구축 통한 장애인 고용 촉진, 장애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마련 등이 논의됐다. 최종현 위원장은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는 단순히 직업을 갖는 것 이상의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장애인 일자리는 사회 참여와 자립의 핵심 요소이자 미래 설계를 위한 디딤돌로 작용한다며 현행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상시 50인 이상 고용 사업장도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지만 현실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장애인 고용 의무에 대한 관심 부족 등으로 법정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부담금을 납부하는 사례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현 위원장은 전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부터 솔선하여 장애인 고용 의무를 실천하고 산하 공공기관도 장애인 고용을 확대해 나갈 때 민간 영역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장애인 고용 촉진 기관과 연계 협력을 통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장애인 복지 향상에 더욱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장애인의 일자리 확대와 이를 통한 자립 지원을 위해 제도적 재정적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종현 경기도의원, 경기도 정신질환자 권리 증진 위해 민관협력 확대해야.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수원 7, 은 10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김순득 가족 자조모임 마음사랑 회장, 이한결 송파동료지원쉼터 부센터장, 임정은 경기도 우리이사, 현승익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동료지원과가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정신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한 정담회를 열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경기도 정신질환자 권익 증진을 위한 방안 동료 상담 서비스의 중요성,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 촉진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정담회 참여자가 건의한 내용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인권 강화에 맞춰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권리를 보장받으며 자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신질환자가 퇴원 이후 자립생활을 누릴 수 있는 복지시설 및 복지서비스의 부족으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지 못하고 재입원하거나 지역사회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 촉진에 대한 근거 미흡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 방치되고 있음을 문제로 꼽았다. 최종현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에서의 서비스도 확대함과 동시에 정신질환자 등을 위해 적절한 치료 및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에게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국제기준에 맞춘 보편적 복지 서비스 체계를 확립할 뿐만 아니라 경기도형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동료 지원 등 당사자 중심의 서비스를 인권 친화적인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현 의원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 사회통합이라는 정신건강복지법의 입법 취지를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가 잘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신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질환자 당사자 단체에 대한 지원도 필수적이므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양주시 어린이 나눔 교육 오늘부터 나눔 시장 시작. 남양주시 복지재단은 남양주시 기부자 명예의 전당에서 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한 어린이 나눔 교육 오늘부터 나눔 시장을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오늘부터 나눔 시장은 민선 8기 시민시장 시대에 맞춰 남양주 시민 모두가 나눔 시장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시정체험과 나눔 교육, 기부체험으로 구성된 나눔 교육 프로그램이다. 호평동 소재 시립하임 어린이집 원생 및 교사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교육은 재난상황실 등 시청사를 라운딩하며 시행정체험, 나눔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교육, 나눔 저금통 만들기, 기부자 명예의 전당 키오스크를 통한 간편 기부 체험 및 즉석 사진 촬영 등 어린이들의 기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함양시키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김현현 시립하임 어린이집 원장은 우리 아이들이 나눔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며 시행정 체험과 함께 실제 기부까지 할 수 있어 아이들에게 즐거움과 보람을 선사하는 아주 뜻깊은 교육을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남양주시 복지재단 심우만 대표이사는 오늘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나눔에 대한 이해를 높여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남양주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시립하임 어린이집에서는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모은 시장놀이 수익금 70만 원을 남양주시복지재단에 기부해 그 의미를 더욱 더했다. 어린이 나눔교육 오늘부터 나눔시장은 매월 2회 어린이집 및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참석을 희망하는 기관은 남양주시복지재단, 가만 전화기 지역번호 031-524-9843으로 문의하면 된다. 여주시 장애인 평생학습 공간 확대 및 인식 개선 사업 업무 협약식. 여주시 시장 이충우는 8월 8일 가남읍 행복나눔센터에서 장애인 평생학습 공간 확대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업무 협약식은 여주시 장애인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장 여주시 평생교육과장 장지순과 가남읍 주민자치회 및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장 고광만 다 함께 여주시 장애인의 이동권 및 학습 공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가남읍 행복나눔센터를 장애인 평생학습 친화공간으로 지정하여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은 물론 장애인 평생학습에 대한 인식 개선을 가남 선비축제 기간 동안 홍보 부스 및 장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이번 협약식은 이복환 가남읍장 및 여주시 박시선 의원을 비롯한 고광만 주민자치회장과 주민자치위원 등 약 30여 명이 참석하여 장애인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한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 이날 협약식에서 장지순 평생교육과장은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대 사업과 장애 인식 개선 사업을 통해 가남읍 주민자치회 및 축제추진위원회와 함께 협약한 것을 계기로 장애인의 학습 환경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점동면, 세종대왕면, 대신면 등 4개 거점 학습 공간에서 찾아가는 장애인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되어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광만 가남읍 주민자치회 및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장애인을 위해 좋은 사업을 함께하게 되어 감사하고 여주시 평생교육과와 협력하여 장애인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평생학습을 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여주시는 2023년 3월에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에 선정되어 국비 1억 원과 12억 원 총 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장애인 학습 공간 확대 사업 등 총 6개 사업, 28개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 중이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 평생교육과로 문의하면 된다.